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참견해 보겠습니다. 수급의 참견 시간이고요. 오늘의 프로 참견러로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문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시간인 만큼 네. 많은 참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기업 탑 10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HLB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눈에 띄는 게 에코프로비엠, 엔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까지 2차 전지 기업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삼성전자 우선주는 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주는 약간 배당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좀 일부 있겠죠. 특히 이제 네. 9월 이제 분기 배당, 분기 배당이죠. 분기 네. 배당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좀 주식을 사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우선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다만 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는 걸 본다라면 이것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뭐 엄청나게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결국엔 삼성전자 본주에 매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중요한데 사실 오늘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여전히 하이닉스 쪽으로 어떤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우선주는 배당 때문에 좀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기업들도 조금 살펴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고 있는데 또 유한양행은 또 순매도 2위에 올랐거든요. 유한양행은 재료 소멸로 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외국인이 좀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좀 더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사실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국인들이 상위 종목 두 번째로 맞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를 매수하는 외국인도 있고 또 그 전에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일부 차익 실현도 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의 이슈가 끝난 건 아니다. 다만 좀 급등한 거에 따른 차익선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난 그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에 금리 인하하고 나서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강한 쪽은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는 쪽이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국엔 100만 원 돌파하면서 103만 원, 104만 원까지 올라왔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 거의 24%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ST판 같은 경우도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약간 민주당이 조금 대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생물보안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이미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쪽을 여전히 외국인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유한양행은 일부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보안법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은 그 전까지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차 전지 기업들 좀 사고 있는데 이 매수세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SK온이라든지 삼성전기 관련해서 호재가 나오긴 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오늘 중복해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SK온 같은 경우는 흑자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주말에 리포트가 나온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조금 이제 갤럭시 링이라든지 이런 쪽 웨어러블 제품 쪽으로 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일단 전고체 배터리가 차량용 좀 대형 제품 쪽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저는 좀 초소형 제품 쪽에 좀 빨리빨리 적용이 돼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기서 테스트를 하면서 좀 대형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화이저 같은 경우도 화웨이죠. 화웨이 같은 경우도 3번 접는 폴더폰이 나왔는데 삼성은 아직은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 두께 같은 경우 좀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랬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적용이 된다라면 좀 더 얇은 제품 그리고 좀 더 좋은 배터리 성능으로 제품을 좀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상용화된다는 부분들에 좀 기대감이 있으면서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지금 IRA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중국산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배터리 관련돼서는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호재를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새로운 배터리 그리고 IRA에 대한 어떤 추가
수혜 확대 여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오늘 좀 강하게 2차전지가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순매수 탑10 기업들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들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본부장님의 탑픽 기업도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기업, 삼성중공업 좀 긍정적으로 네. 보이는데요. 조선주 실적도 좋고 사이클도 길기 때문에 방어주적인 성격도 있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의 탑픽은요? 조선주 계속 좋게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주말에 또 JP모건이 7월 그때 22일인가에도 한번 리포트가 나왔는데 또 이번 주말에도 JP모건이 조선 사이클 관련해서 뭐 슈퍼 사이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선주 좋게 보고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반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SK하이닉스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본다라면 약간 모건 스탠리가 좀 선행매도 했었지 않았느냐라는 뉴스가 좀 나왔었죠. 왜 그러냐면 15일에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13일 우리나라 치면 선물없이 동시 만기일에 한 100만 주 이상 주식을 매도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거래소가 좀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부분들 또 주말에 나온 뉴스를 좀 본다라면 HBM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DRAM 가격처럼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진, 영업이익률이 축소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리포트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하이닉스가 오늘 2%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 안 좋은 뉴스로 주가가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이것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의외로 외국인들 지난주 금요일에도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충분히 앞으로의 어떤 주가 흐름들은 뭐 엄청 좋아진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바닥은 확인됐고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SK하이닉스를 좀 꼽아봤습니다. 네,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대한 걱정은 좀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탑10 기업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은 어떤 기업들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5거래일 연속 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4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 안에서는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그 밖에 효성중공업, APR, 삼양식품, 현대차 순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기관이 연속해서 담고 있는데 네. 모건스탠리 보고서 이후에도 계속 매수세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반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매수하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기술적인 매수가 좀 더 강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삼성전자는 정말 그 반등다운 반등 아예 없는 상황에서 6만 원 초반까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모건스탠리 리포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사실은 20만 원까지 반등을 줬다가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온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도 단기적으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B컷을 단행했다는 부분들 여기에 따라서 의외로 경기가 심하게 안 좋게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매수 심리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에 대해서 그나마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해준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급의 모습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우리나라 시총이 가장 큰 기업들을 반도체 기업들을 사고 있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으로 역시 기관도 바이오 기업 사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아니고 유한양행도 아니고 셀트리온을 사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여기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 상당 네. 부분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9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 10월 중순부터 혹은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실적이 좀 수반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좀 선취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바이오 얘기를 해왔지만 전혀 오르지 못한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셀트리온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못 갔거든요. 근데 왜 못 갔냐면 사실은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혹은 CMO, CDMO 생물보안법 혹은 신약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 중심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실적 장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도 최대 실적을 좀 확인시켜줬고 3분기, 4분기로 가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램시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지만 진펜트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미국 판매가 되면서 실적에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좀 상대적으로 더 못 오른 하지만 실적은 좋은 셀트리온 쪽에 매수를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8일 연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집중 매수하는 거예요? 뭐 최근에 이제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예전에는 반도체랑 같이 묶어서 움직였다라면 네. 지난주부터는 좀 다른 흐름들 혹은 지지난주부터는 이미 저점을 찍어주고 좀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난주에는 블랙록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 근데 이것이 전력 인프라 쪽에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기업 분사를 했죠. 분사를 하면서 이제 전력 변압기 쪽으로 해서 집중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또 관련돼서 최근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뭐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만은 효성중공업도 약간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을 좀 하고 있고 기관의 매수에도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압기 안에서도 좀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추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도 탑픽을 하나 꼽아볼게요. 저의 원픽은요, 삼양식품입니다. 제가 또 불닭볶음면을 매번 쟁여놓기도 하고요. 네. 실적도 좋고 최근에 네. 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본부장님의 탑픽은 저 같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게 될까요? 저도 삼양식품 좋아하는데 네, 네.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앞으로 좀 주가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탑픽은 셀트리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네. 네. 매력은요? 셀트리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램시마 관련해서 유럽에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또 제형, SC 제형 관련해 가지고도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램시마 제품을 정맥 주사 제품을 투여를 한 환자들 대상으로 제형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형 제품의 출시로 인해 가지고 기존 제품의 점유율도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보면은 미국하고 이제 유럽하고 일본하고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펜트리가 2분기 매출에 조금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3분기, 4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을 좋아진다라고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어떤 합병이 좀 미뤄지는 부분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열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단기 목표가는 한 24만 원까지 1월 달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가 24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실적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8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외국인과 기관의 탑픽 중에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냐고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가격 네. 전략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의 원픽은 기관의 셀트리온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왜 그러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계속 매도가 나왔던 상황에서 오늘 혹은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냐? 전 그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의 권역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는 하이닉스 쪽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전히 체크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적이라든지 또 주가가 좀 못 오르는 쪽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셀트리온을 좀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네. 셀트리온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반도체보다는 바이오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오늘의 원픽은 셀트리온, 목표가는 23만 원, 손절가는 18만 5천 원 제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오늘의 수급을 참견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